웰컴백 밀리티오아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9강의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절대 독해 공략법 기억하시죠? 이 어휘 적절성도 우리가 무조건 멍 때리고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다 1번부터 5번까지 빨리 단어를 먼저 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잡아야 돼요. 헷갈리는 어휘 또는 고난이도 어휘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2개 이상 있다면 뒤에를 먼저 풀고 나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반대되는 어휘가 유추가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상으로 풀었을 때 이 주체자 또는 이것의 수식을 받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문맥상 흐름을 따라갔을 때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독해 공략법을 가지고 9강의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문맥에 맞는 낱말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즉,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헷갈리는 어휘가 아니라 반대되는 어휘를 고르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 diminish가 무슨 뜻이죠? 감소하다인데, 감소하다라는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increasing의 반대말은 여기 decreasing이 되겠구나라고 유추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주체자와 그다음에 얘가 수식하는 수식 대상자를 찝으면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A번 같은 경우에는 solve cause란 동사 자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주체자가 주어가 됩니다. 근데 이 주어가 both of them, 그 둘 다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이 둘 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앞에서 그 둘 다에 해당되는 주체자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 주체자가 바로 오늘 글의 소재가 되는 솔라 파워와 윈드 파워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풍력은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대안으로 여겨지는데 바로 무엇에 대해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둘은이 되는 거죠. 그 둘은이 되면 여기서는 지금 alternative, 대안책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를 보면 뭐라고 보여지는 것을 유발하느냐, 뭐라고 보여지는 것을 해결해 주느냐인데 뒤에를 봤더니 가장 흔한 부정적인 결과로 보여지는 것을 뭐 해주겠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해결해주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공급량이냐 늘어나는 공급량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읽어도 답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단은 이것에 해당되는 이 문장에 해당되는 주체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겠죠. 공급량과 관련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좀 파악을 했더니 and so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병렬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체자는 they가 되고요. they는 참고로 앞에 있었던 태양 에너지와 풍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와 풍력은 어떤 것인데?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생산의 원천인데 더불어서 그러므로 suffer은 여러분들 고통받다 말고요. 그냥 안 좋은 것을 겪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여기만 읽어도 되는지. 자, of 뒤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공급량의 부정적인 결과를 겪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diminishing이 되겠고요. 마지막 C번 같은 경우에는 centralized 앞에 D가 붙었어요. 즉, 이것도 서로 반대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entralized는 무슨 뜻이냐면 중앙으로 집중시키다예요. 그러니까 ED가 붙었으니까 중앙 집중이 되어진이 되고요. D가 되면 중앙에 있었던 것이 이제 밖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분산시키다. 그러니까 이건 분산되어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번하고 조금 비슷한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형용사 자리로서 얘가 수식을 받는 아이가 vulnerability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vulnerable 했었는데 취약한 거기서 파생된 명사니까 취약성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의 주체자를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B번 문장과 조금 비슷하게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subject to, 어디에 취약한이라는 subject에 걸린 to,
전치사의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A, B, C가 서로 비슷한 내용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자, 문맥상으로 비슷한 형태를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주체자가 없어서 대절이 수식해주고 있는 여기 앞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앞을 대규모 단일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단일 발전소는 취약하대요. 그러면은 분명히 뒤에는 좋은 말, 나쁜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나쁜 게 뭐였었냐면 일단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전부 다 같이 정전이 되어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니까 이것도 안 좋을 거고 더불어서 큰 공간이다 보니까 누구의 위험이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의 위험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단일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앙에 집중되어져야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분산돼야 될까요? 당연히 중앙에 집중이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entralized를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처럼 몇 개만 딱딱 찝어서 풀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 요지는 뭐냐면 밑줄 쳐져 있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건 문맥상의 흐름을 내가 갖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읽었을 때 그 핵심이 되는 표현들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문맥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어야겠습니다. 이 글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장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픽 문장은 맨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alternative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표현들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alternative는 얘 왠지 생김새가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왜 명사일까? 그쵸? s가 붙었잖아요. 근데 참고로 alternative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 할 때는 무슨 뜻? 대체가 가능한이라는 형용사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prevalent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보통 영어 단어장에는 만연한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만연한이라는 말을 별로 쓰진 않죠. 흔한, 널리 퍼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diminish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저는 domestic도 중요하게 봐요. domestic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여러분들 공항 갔을 때 그 국내선하고 국제선이 있죠. international이냐 아니면 domestic이냐가 있죠. 그래서 domestic이 국내의가 되는데 이거는 가정의란 뜻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import의 반대말은 export, 수출이 되겠죠. hostile은 저번 시간에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subject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subject가 이렇게 형용사 할 때는 보통 전치사 to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디에 영향이 받기 쉬운이란 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어휘를 오랜만에 설명 오래 하는 이유는 이 지문은 어휘 변형으로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문으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스키밍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은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바로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에 대안책이 된다. 대안책이 된다라는 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장점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이 대기오염이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천이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한하다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이거는 우리가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기 어디 미국에 가도 있고 호주에 가도 있고 다 있는 거죠. 바람도 어디든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국가에게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자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원천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장점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고 이 발전소를 우리가 지었을 때 발전소를 분산형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단일의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면은 단점들이 아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단점들을 전부 다 막아줄 수 있다. 전개가 되어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내용상으로는 1, 2번보다는 3, 4번이 어렵지는 않아요. 첫 번째, 태양 에너지와 풍력은 여겨집니다. 대안책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걸 꼭 집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법 좀 보려고요. 여러분들 consider, 형식,
그렇죠. 오형식. 자, 그다음 질문. consider은 뒤에 목적 보호로 명사 오게요, 형용사 오게요? 그렇죠. 얘는 명사로도 오고요. 형용사로도 오는 시험으로서 얘는 자주 나와서 제가 오형식 할 때마다 맨날 필기를 해드립니다. consider은 뒤에 명사일 때는 무엇을 뭐로 고려하다, 여기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면 무엇이 무엇 하다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아이예요. 얘는 참고로 s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무엇을에 해당된 목적어가 없네. 아, 그래서 얘는 수동이 됐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are considered 밑줄 쳐져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출제해둔 꼭 수동만 물어본 건 아니에요. are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 is가 아니라 are와 왔게를 봤더니 선생님 얘네들이 셀 수 있었던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산 명사, 준동사가 이렇게 A and B로 주어 형태일 때는 우리가 이걸 하나의 세트로 보느냐 아니면 독립된 것으로 보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의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살짝 보호 자리를 봐서 보호와 스위치를 해줘라 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컨시더 5형식이라면서요.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몇 형식 되겠어요? 얘는 2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주어와 주격 보호가 서로 수일치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alternatives를 보아하니 이걸 독립적으로 봤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독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 alternative 뒤에 보통 전치사 to를 데리고 와서 뭐에 대한 대안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안 하는데 저는 위치를 좀 보고 싶어서요. 이 위치가 꾸며주는 것은 이 앞에 있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에너지 생산을 언제 21세기 초에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야? 뒤에 나올 거예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을 누가 해결해 준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그것을 solve, 해결해 준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서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법만 체크를 할게요. 이 what이 나온 이유는 앞에 solve 무엇을 했는지 목적어 안 나왔죠? 그러니까 what부터는 명사절 접속사. 자, 그 다음 what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 없죠. 그래서 얘는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이구나 라고 해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여지는 것, 뭐로써 보여지는 것? 가장 흔한 부정적인 결과. 이러한 것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결과로 보여지는 것을 해결한다. 근데 가장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지금 옆에다가 써줬어요. 그게 바로 대기오염인데 한마디로 이 대기오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his includes 한 다음에 이 this가 뭘 가리키느냐는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air pollution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언급한 이 대기오염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대기오염을 포함하는 거예요 라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없죠. 배기가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대절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That lead to 무엇을 이끌다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이끄는 배기가스로부터의 대기오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오염을 누가 막아줄 수 있다? 바로 솔라 파워와 윈드 파워가 막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문장은 제가 앞서서 이 diminishing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 해석을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문장은 그것들은 또한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나왔었냐면 이미 첫 번째는 장점이 대기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다? renewable, 재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가 domestic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에너지 생산의 원천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자국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국에서 얻는다라는 것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뭐 할 필요가 없다. 뭐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dependent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dependable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1강인가 이거 dependent하고 dependable 명확하게 나눠드렸죠. RM 얘기하면서. BTS 멤버들이 외국에서
해서 RM이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므로 RM은 참 믿을 만한 신뢰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는 dependable은 듬직한이 되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시면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자국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므로 의존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what은 which랑 what을 좀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세요. 우리 8강에서 저랑 이미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출제 의도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강 어법을 꼭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뭐예요? from which가 있다면 뒤에 어떻게 되기로 했었어요? 완전해야 되는데 뒤에 주어가 없으므로 얘는 불완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으로부터의 수입? 아마도 hostile 적대적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사이가 안 좋다 또는 우리가 부족한 자원을 거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적대적이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어휘에서 나왔었죠. hostile하고 favorable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항상 염려하시면서 모든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에너지와 풍력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 to be distributed 수동 나왔네요. 분산되어질 수 있는 능력 해서 얘가 앞에 있는 capability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capability 다음에 to distribute라고 해서 그냥 딱 능동으로 빼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의 유무 항상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분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해서 지금 meaning이 이 앞에 있는 절에 대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meaning에 대한 목적절, 여긴 대시생략 됐어요, 여러분들. meaning that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라는 명사절에 이제 what이 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 what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으로 체킹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뭐라는 것? 때로 refer to 불려지는 것. 뭐로써 불려지는 것? 자, as부터 sources까지 괄호 쳐주세요. 이거라고 불려지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 is sometimes referred 자리 같은 경우에는 sometimes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밑줄이 쳐져 있을 것 같지는 않고 referred 정도? 즉 제가 이걸 같이 쳐드린 이유가 뭐냐면 is referred라고 해서 얘가 수동태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우리 EBS 교재 수능특강 교재 맨 뒤에 그 어휘 모아놓은 거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refer to A as B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A를 B로 부르다. 근데 여기서는 A에 해당되는 아이가 없죠. 한마디로 불려지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뒤에를 보세요. 뭐라고 불려진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원천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생님 그러면 distributed하고 decentralized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분산형이 대체 왜 좋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남지 않아요?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 renewable이나 뭐 domestic이나 단어만 봐도 왜 그게 좋다라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갔어. 근데 얘는 좀 짐작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7번 볼게요. They can be placed. 여기에 있는 they가 이제 예를 들어 태양 에너지와 이제 풍력 발전을 우리가 쓰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can be placed는 놓다라기보다 지어지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지어질 수가 있냐면 개인 가정집에도 지어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소규모 지역에도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do not rely on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의존을 할 필요가 없죠. 대규모의 단일 발전소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그럼 대규모 발전소가 왜 안 좋나요?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유를 뒤에 3가지로 이제 언급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subject가 형용사일 때 전사 to랑 같이 쓰여서 어디에 영향받기 쉬운이에요. 자, 그러면 저 질문. 어디에 영향받기 쉽다라는 건 이 주체자가 강하다는 건가요? 약하다는 건가요? 이 주체자는 뭔가에 영향을 받기 쉬워.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기 쉬워. 그러면은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뭐 떠오르세요? subject가 저번에 우리 뭐 있었어요? vulnerable하고 또 뭐랑 비교된다? immune하고 같이 비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subject도 immune이랑 나와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로서 자주 나오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휘 한 김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어디에 취약한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언급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문제 풀이할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구문 독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리뷰 하나 남았죠? 저랑 로직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서는 로직이 세 가지 순서, 삽입 문제, 어휘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서 먼저 찝어드릴 테니까 필기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얘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거 가장 큰 핵심이 어쨌든 대체 에너지로서의 장점인데 이 중에서 삽입 문장을 고르라면 저는 이 they can be placed 이 자리가 어떤 내용이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 decentralized energy generation sources가 뭐가 중요한지는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집어넣어라 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휘 집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는 반대되는 단어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subject도 반대 어휘죠. import도 export랑 반대 어휘 될 수 있죠. domestic 반대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ostile 같은 경우는 아까 favorable이나 아니면 friendly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decentralized, 여기 centralized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뀔 수도 있겠죠. dependent는 유사 어휘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요런 것도 핵심이 되는 어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4번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 보실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적절하지 않은 단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 없죠? 자, 그리고 1번을 보는 순간 이거는 분명히 반대되는 어휘를 내가 유출을 해서 문맥상으로 풀어야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easier 자리를 봤더니 얘가 어디에 걸렸냐면 이 makes 오형식에 대한 목적어, 목적 보호에 해당되는 아이예요. 즉 우리는 이 동사의 주체자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또 병렬 문제가 됐어요. 얘는 어디에 대한 병렬이냐면 brings에 대한 병렬. 자, 그럼 brings의 주어가 누구냐면 the dog가 아니라 walking the do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죠? walking the dog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게끔 해주고 makes it 그것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거든요. 즉 우리는 어디를 해석해야 된다? 뒤에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to strike up 여러분들 미리 공부해 오셨죠? strike up이 시작하다예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뭐 하겠어요? 더 쉽게 만들겠겠죠. 그래서 1번은 맞았다. 2번을 봤을 때 주어가 it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 it for to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주체자를 봤는데 주체자가 it이네. 그럼 얘가 대신하는 명사를 찾을까? 가 아니라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니까 고양이들이 완더는 돌아다니다 배회하다죠. 그들의 이웃집의 정원 또는 집까지도 들어가서 배회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흔하지 않는 일이다. 흔한 일이다 라는 게 사실은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내려온다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increase가 나왔으니까 increase냐 decrease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즉 여기에서도 어찌됐건 동사 자리에 밑줄 쳐져 있으므로 이것의 주체자를 봐야 되는데 주체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having이 주체자가 됐어요. 한마디로 책임감을 갖는 것. 한 마리의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증가시켜줄까 아니면 줄여줄까를 보기 위해서 목적어까지 가셔야 됩니다. 뭐를 증가시켜준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의 어떤 느낌을 증가시켜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사실 3번하고 4번이 서로 연결이 돼요. 문맥상으로. 자, 그러면 capable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 가치, 중요성, 다 관련된 단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풀었을 때 역접을 이루는 것들을 찾으면 굉장히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찾으셨나요? however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라 부사절을 이끌고 있죠. however 형부 주동에 해당되는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아이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무리 당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자, 그럼 여기서는 뒷문장이
무기력하다가 나와야 되나요? 무기력과 반대되는 역접이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얘는 지금 however에 대해서 뒷문장이 역접을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기력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상기시켜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annoying 자리가 B랑 같이 만났죠. can이랑 같이 만났죠. 그럼 주어는 you인가? 가 아니라 저를 정확히 끊으셔야 돼요. 자, 이것의 주어는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상, 매일매일의 일상, 즉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한 생명체와의 그러한 일상들은이 주어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다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전부 다 파지티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위로가 되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다 라는 스딩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시죠. 정독예습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의 토픽은 첫 문장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줄줄줄줄 나열이 되고 있고요. 해석상으로 어려움은 많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어휘 몇 가지만 좀 찝을까요? alleviate, 그 다음에 완전은 단어 어휘 변형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어라서 제가 ORO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밍 가실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일단은 외로움과 자존감의 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동물 친구랑 같이 살고 있으면 이러한 정신적 질환도 완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일단 여러분들은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기르게 되면 일단 혼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옆에 걔네들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밖에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또 뭐가 되냐면 누군가를 우리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아이를 우리가 케어해주기 위해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 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로 전개가 되는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가 일단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서 문제풀이 그리고 스키밍 단계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서 가능한 어법과 어휘만 좀 찝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이 which can be alleviated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condition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nditions가 앞에 있는 loneliness와 lack of self-esteem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완화시키다, 경감시키다가 줄여주는 거죠. 그럼 뭔가를 격상시켜주는 것. 대기 비슷하게 생기네. elevate. elevate가 동사일 때는 이것을 격상시키다, 뭔가를 올리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여러분들 발음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번 문장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2번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장에서 우리가 혼자이지 않은 이유를 뒤에서 언급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walking이 되기 때문에 brings라는 단수가 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더불어서 makes가 단수가 온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병렬 구조입니다. 더불어서 자, make 오형식. 자, 그럼 빨리 여러분들 뭐 찾으셔야 돼요? 목적어. 자, 부사는 누구 꾸며주고 있죠? easier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보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infinitely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infinite란 형용사 아시나요? 요즘 학생들은 infinite라는 그룹을 알려나? infinite가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무한한이에요. 앞에서 in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finite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요. finite는 유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infinitely는 무한하게가 되는데 이건 한마디로 강조할 때 많이 쓰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쉽게 만들어주는데 뭐를 쉽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서 주의. 첫 번째, 목적 보호 자리에는 부사 올 수 없다. 두 번째, 투부정사가 왜 왔느냐?
그렇죠.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어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시죠. 지역 고양이 소유주들은, 그러니까 지역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들은 종종 get to know, get to는 하게 되다예요. 그러니까 get to know, 서로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로 이제 앞에 있는 주절을 수식해 줄 거예요. 자, 왜 서로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나면 빨리 it for, to 체크하셔서 가주, 의주, 진주어를 여러분들이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해석상으로는 고양이들이 wander, 여기저기 배회하는 것. 은 어떤 일이다? 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두 번째 and 병렬 구조죠. 자, 여기 있는 for도 의미상의 주어 to exchange가 지금 진주어가 됐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It is common이 또 생략이 된 겁니다. 병렬 구조죠. 자, 또 뭐가 흔하냐면 이웃 주민들이 서로 교환을 하는데 캐슬링, 선생님 고양이를 안 치는 건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베이비시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베이비시터 많던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캣시터면 어떤 사람이에요? 고양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캣시링은 고양이를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양이를 돌보는 임무를 휴가 기간 동안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장에서 조금 멈춰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완더 같은 경우에는 원더와 완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안 나왔는데 10년 전쯤에는 원더와 완더 정도는 어휘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됐다?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서로 병렬까지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장에서도 having이 이제 주어가 됐습니다. having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갖는데 뭐에 대한 책임감?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increase, 증가시켜주겠죠. 어떤 느낌?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이라는 느낌을 증가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와요? responsibility와 관련된 말이 나와야 되겠죠. 책임을 진다. 한마디로 동물을 뭐한다? 보살핀다. 중학교 어휘죠. 보살피다.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여러분 학생 열심히 외웠을 텐데 care for 똑같은 거 뭐 있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기억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care about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care about은 돌보다가 아니라 신경 쓰이다예요. 신경 쓰다. 자, 그럼 caring for 무엇을 돌보다. 자, 그러면 고양이 또는 개 이런 애완동물을 보살핀다라는 것은이 주어니까 당연히 reminds가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것 좀 필기해 주세요. reminds, 목적어 두 개 나왔네. 몇 형식, 사형식, 어떻게 해석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 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remind A of B라고 해서 전치사 쓰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어법이 실제로 나오기도 해요. 이 대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본능적으로 앞문장, 뒷문장 완전 불완전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데 앞에 remind가 보였어. 그럼 여기 of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헷갈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of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뒤에 그냥 명사만 딱 하나 나올 때를 얘기를 해요. remind you of him. 너에게 그를 상기시키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절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기시키는 대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동, 그러니까 이 문장을 상기를 시켜준다라는 거죠.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mind가 나왔을 때에는 얘는 사형식으로서 명사절을 이끌 수 있구나라는 걸 기억한 상태에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자, 뒷문장 완전 불완전을 했을 때 however부터 feel까지 일단 괄호를 좀 쳐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접속사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해석해드렸죠?
주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보살핀다라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인데 you are capable이라는 이 절을 또 누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however이라는 절이 또 이 you are capable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절 속에서 또다시 절이 아닌 거예요. 저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거를 설명하려고 때 however에서 또 걸려버렸거든요. 5번 문장은 일단 별표. 그래서 이 문장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서술형으로 나올 가망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owever이 나오면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however 형부주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외우셨죠? 아무리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구문입니다. 여기는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일단 이 however 자리에 whatever 오면 안 되는 이유. 자, however 형부주동. 형부로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밑줄 쳐져 있는데 형용사 또는 부사로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what은 올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서 자, 이 low가 낮은이란 형용사인데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쵸. 무기력한이라는 형용사로도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however, 형부주동, 즉 형용사 또는 부사가 다 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느냐? 빨리 얘한테 영향을 주는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형부, 주, 동동동, feel 찾으셨죠? feel 하면 몇 형식? 그렇죠.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 뒤에는 보어 자리.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8강의 어법 5초껏 절대 공략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feel에 걸렸기 때문에 절대로 부사가 오면은 안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동물을 보살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아무리 무기력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요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 4번 지문에서 가장 어법적으로 까다로운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로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자, 6번째 문장이요. 지금부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했을 때 tempt가 유혹하다죠. 근데 are tempted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뭐 하고 싶냐면 자, 첫 번째 stay in bed. 침대에 그냥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pull the covers.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잡아 당기고 싶어. 자,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잡아 당겨서 이렇게 푹 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have to get up. 그냥 일어나서 feed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다죠.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만 합니다. 즉 마무리 결론 그러한 매일의 일상 즉 여기서 creature는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애니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o needs you?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어떤 생명체와의 그러한 매일의 일상은 매우 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스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다 ing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감정동사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를 잘 못 끊는 학생들은 you can be soothing 하면은 틀리겠죠. 내가 위로해 주는 게 아니잖아. 난 위로를 받는 대상이야. 근데 제가 지금 you를 어떻게 했어요? who needs you가 앞에 있는 creature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리고 with부터 creature까지 전면구를 지우고 났던 여기에 주어는 you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쵸? 루틴이 이제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상이 사람들을 위로시켜주기 때문에 능동이 돼야지 절대로 수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4번 문제를 마쳤고요. 마지막 로직에서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꼭 집어주지 않아도 풀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해석했던 부분이죠. 여기는 누구 뒤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럼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부연 설명 필요하죠? 그 부연 설명이 바로 이 문장이다. 라고 해서 이 문장
삽입으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9강의 3번과 4번 지문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어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형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어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9강의 3번과 4번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